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아파트 하락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 주위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구 아파트 이제 폭락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주제로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업에 계시는 분은 아무래도 하락을 시작도 안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거래도 잘 되고 뭐 중개 수수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분들이 하락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어떤가? 근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도 여러 시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분의 말씀이 맞고 어느 분의 말씀이 틀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된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고 뭐 대응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참고하지 마시고. 자, 보면 대구 아파트 하락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입주가 더 많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 물량도 많은 데다가 하반기 때 또 분양을 많이 한다. 자, 그래서 미분양인 걸 알면서도 일단 분양을 해놓고 한두 개씩이라도 팔겠다라는 게 시행사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20년 최고가 대비 보통 한 20%에서 많이 빠진 것은 한 40% 정도 하락이 됐다 그죠? 이건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제가 특정 아파트 몇 개를 한번 알아볼 건데, 한 13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9억 정도 됐다 이거죠. 9억에 매도가 됐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13억 얼마인데, 이러면 이게 한 30% 이상 하락이 됐죠. 자,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더 이제 하락 시작도 안 됐다 하니까 30%더 하락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 7, 63, 한 6억 된대, 6억. 그러면 13억짜리가 6억이 된다. 자, 이런 사태가 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이 왜 위험한가 하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떤 분은 미국의 어떤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한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분의 논리는 뭔가 하면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돈이 씨가 마른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은 입출금 통장, 흔히 말하는 CMA죠. 그렇게 넣어 두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K뱅크라든지 토스 같은 경우에 뭐 2%이죠. 그냥 예금이 아니고 입출금 통장에 넣어 놓기만 하면 2% 준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이거죠.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들은 뭡니까?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은 돈을 이동시키죠. 그러면 제2금융권회 같은 경우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독립사업체죠. 그럼 거기에서는 뭔가 하면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채,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도래오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기가 왔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든 저떻든 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매수한 사람이 잘 없죠. 물론 제 영상은 제가 한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 유자금,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 자금을 확보하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을 늘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지금보다도 한 30% 정도만 하락 폭락이 더 오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빠지겠는가? 지금 여기서 다시 30% 하락한다. 물론 일부 지역, 입주장이 아주 많은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입주장 때. 그렇지만 입주장이 많지 않은 곳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24년까지 아파트를 쳐다보지도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5년, 어떤 분은 27년 이후가 되었어야지만 대구 아파트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보합 내지는 상승으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출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뭐 보유하고 계신 분,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건데, 제가 볼 때는죠, 부동산은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언젠가는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이거 뭡니까? 금리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미국 패드가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자금 계획을이죠. 최소한 한 1년 이상 정도 자금,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금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금리 오른다고 했죠. 매일 금리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안 오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파트 하락이 시작도 안 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버머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죠. 버머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13억에, 자 21년도 11월 달에 13억 6천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9억이다. 벌써 이게 거의 한 35%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뭡니까? 6억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입지 좋은 곳은 많이 빠지면 10%, 근데 10% 빠졌을 때 여러분이 과연 매수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매수 못합니다. 예를 들면 버머 월드 메리디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죠,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11년도 그 당시에 4억대, 5억대에 거래됐다 이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가 한 6억까지 된다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도, 13년도 이 당시에는 제가 할 때는 4억, 5억에 매매된 걸로 이렇게 보다가는 다음 보겠는데, 여기 보면 버머 월드 메리디안, 웨스트 카운트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21년도고, 자 2012년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매매가 4억대, 3억대, 4억대 되거죠. 전세가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 제 지인이 여기에 전세 2억에 살았다 이거죠. 전세 2억에 살았는데 매매가가 4억이었다. 이런 사태가 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단지 부동산은 버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부터 2년 이상은 버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체기가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2년 안 갈 수도 있죠. 수성구는 일단은 조정지역이 풀리면, 물론 조정지역이 풀리더라도 금리가 아주 고금리 되면 뭐 효력이 좀 없겠지만, 지금 정도의 금리면 제가 볼 때는 조정지역이 풀리면 그래도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거래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죠, 어떻게든 간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급락이나 이런 것은 좀 피하고 어느 정도 보합,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구에 예를 들면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죠. 자,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5억 4천, 5억 2천에도 거래됐는데, 자, 이것이 최고가일 때 거의 한 7, 8억대 거래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7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7억 6천에 거래됐는 게 지금 5억 4천이다. 물론 청수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일에 30%가 더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억 5천 4억이 된다. 자,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쯤 매수해야 될지, 얼마 정도 왔을 때 매수해야 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죽전역 일대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도 지금 월드마크는 어떻습니까? 월드마크는 사실 이게 국민평형이 최근에 최고가를, 작년에 최고가를 찍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파트가 더 말하기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월성동의 상인동, 월성동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가격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많이 빠졌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신규로 입주하는 월성 삼정그린코아, 여기도 월성 프로즈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최고가 대비 여기 거래가 없네요. 그렇죠. 거래가 있긴 있네요. 자, 20년 5억, 자 6억에도, 자 6억 3천이 최고가입니다. 6억 3천, 6억 3천인데 지금 4억대다. 4억 6천이죠. 여기서 다시 30% 빠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만일 그런 사태가 오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금융, 은행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아주 많은 그 인근 지역이나 그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물론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입주장 때 상당수 많이 빠질 여력은 충분하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기존의 구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에서 시작도 안 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0% 빠진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입주 물량이 많고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펼쳐진다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분양권이 있는 것은 그렇게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주가 많지 않은 그런 아파트는 그렇게까지 빠질 리는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대구 아파트 하락 시작도 안 했다라는 시각, 저는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는 할 수 없고, 일부 지역은 그래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는 참고하지 마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